오래전이 아닌 2013년 첼리아빈스크주에 운석이 떨어진 것 기억하시나요? 당시 인터넷에는 이 사건이 담긴 블랙박스나 방범 카메라, 휴대전화 영상이 넘쳐났습니다.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밝은 발광체가 나타나 하늘에 선을 그었습니다. 바로 주변 일대가 아득하게 빛나고 초저녁을 대낮으로 바꾸더니 갑자기 소실, 그리고 비행기 구름처럼 증기의 흔적만이 하늘에 남았습니다. 그야말로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었죠. 마야의 예언에 의하면 세계의 끝은 2012년 말이었는데 그로부터 1년 뒤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운석 낙하에 의해 수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수천 가옥의 창문 유리가 깨졌으며 약 2,000명이 파편의 경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도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는데요. 우주재해로부터 우리의 몸을 지키는 방법은 과연 없는 걸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실 큰 소행성이나 해성이 다가와 큰 피해를 초래한다면 그 전에 그 사실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근시일 내에 우주의 공격 우려는 없고 당분간 위험한 우주의 파편을 없애는 기술을 생각할 시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운석이 가져오는 것은 파괴만이 아닙니다. 발견된 운석 중에는 우리가 사는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번 토픽에서는 지구에서 가장 유명했던 운석 낙하 사건과 그것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너소어 킬러. 가장 유명한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공룡을 멸종시킨 운석에 대해서인데요. 일반적으로 운석에는 토네이도와 같이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운석은 인류 역사가 시작되기 아주 오래전에 지구에 떨어진 것이라 이름은 없습니다. 이름이 필요도 없을 정도로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우주 운석의 파워는 인간이 만든 가장 강력한 수소폭탄의 200만 배에 해당하는 세기였는데요. 낙하 후의 지구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곳곳에서 산림화재가 일어나고 수백 미터 높이의 해일, 지구를 몇 차례 선회할 정도의 충격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의 겨울이 찾아오며 몇 년간 지표는 햇빛에서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이는 굉장히 거대한 운석으로 직경은 10km가량이 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운석의 낙하는 또렷한 흔적을 남기고 있는데요. 그것은 유카탄 반도의 칙술르브 충돌구로 깊이 20km의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직경은 180km. 공룡들이 너무 가엾습니다. 그들이 살아날 기회는 전혀 없었는데요. 하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 운석이 충돌하지 않았다면 아직 지구상에 거대 파충류가 활보하고 있었을 것이고 지적 인류는 나타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인류에게는 이 운석이 적중한 것을 감사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퉁구스카 운석. 다음으로 유명한 것은 퉁구스카 사건일 텐데요. 하지만 이는 정확히 말하자면 천체의 일종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일반 소행성이거나 우주의 먼지 덩어리, 그도 아니면 해성의 파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게도 당시 그것의 잔해조차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1908년의 일이지만 낙하하기 며칠 전부터 유럽 전역의 사람들은 하늘의 이상 징후를 알아차렸습니다. 빗무리가 반짝이고 수평선상에 은빛 구름이 걸렸으며 저녁 무렵에도 이상하게 밝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죠. 시베리아의 하늘에 한 줄기 불길이 날아들었고 그대로 폭발. 다행히도 무인 지역의 상공이었습니다. 펑 하는 거대한 소리에 반경 200km 내의 창문 유리는 모두 깨져 흩어졌고 폭발 중심지에서 800km 떨어진 곳에서도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충격의 에너지를 핵무기에 비유한다면 이는 최강의 위력을 가진 수소폭탄 차르본바 1기 분량에 해당합니다. 가장 피해가 컸던 곳은 숲인데요. 나무들은 성냥처럼 발화하며 폭풍에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이 천체는 2000평방킬로미터 면적의 나무들을 쓸고 갔습니다.
잔해를 전혀 찾지 못하자 학문에 발을 담고 있는 사람조차 서서히 비과학적인 가설을 제시하기 시작했는데요. 작은 블랙홀이었다. 우주인의 배였다. 반물질 덩어리였다. 심지어는 음모설까지 나돌았으며 니콜라 테슬라가 전기로 장난을 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진실은 알 수 없으니 좋아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될 것 같네요. 호바 운석. 다음의 운석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운석을 분명하게 볼 수 있으며 이를 배경으로 한 셀카도 찍을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나미비아에 가야겠지만 말이죠. 이 우주의 돌덩이는 한 농부가 우연하게 발견한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아마 평범하게 밭을 일구다가 퇴근 후에 먹을 맛있는 저녁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삽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린 것이죠. 이 쇳덩이는 길이가 3m가 넘을 뿐 아니라 8만 년 전에 우주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낙하 때의 인류는 매머들을 사냥하며 동굴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농부의 발견으로 운석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관광객이 찾아오게 되며 모두가 여행 기념으로 이 쇳조각을 긁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십 년 동안 이 운석은 6톤이나 살이 빠졌는데요. 나미비아 정부는 관광객들이 천체를 조금씩 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뒤늦게 국가기념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머치슨 운석. 1969년 9월 호주 머치슨 마을 하늘에 말 그대로 정말 돌의 비가 내렸습니다. 100kg을 조금 넘는 무게의 운석 파편이 13평방킬로미터 범위로 흩어졌습니다. 운석의 파편은 연구자들의 손에 넘어가며 그 안에 많은 유기물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하늘에서 내린 돌에는 1만 4천 종류의 분자가 발견됐고 그 중에는 70종류의 아미노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생명 탄생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유기 성분이 우주에서 지구로 왔다는 설을 뒷받침해줄 좋은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이 머치슨 운석은 미사 우리 나이로 46억 5천만 세. 우리 태양보다 선배이네요. 앨런 구릉 84001. 이 운석은 ALH84001이라는 재미없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과학계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를 발견하기 위해 미국의 운석 탐사대는 남극대륙까지 원정을 했습니다. 그들은 남극대륙 앨런 구릉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가진 운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게는 약 2kg, 사이즈는 작지만 이 우주의 돌에는 연속 드라마를 촬영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에 해당하는 정보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돌은 40억 년 전 천체의 충돌에 의해 화성에서 벗어나 붉은 행성 바닥을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약 1500만 년 전 다시 충돌이 일어나면서 돌은 우주로 빠져나왔습니다. 지구에 떨어진 것은 불과 1만 3천 년 전의 일이었는데요. 심지어 더 놀라운 점은 이 돌이 화성에 과거 생명이 존재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연구자가 이 돌을 현미경으로 조사해보니 미생물 화석과 매우 닮은 흔적이 관찰되었는데요. 이 돌이 화성에서 벗겨졌을 때 화성 지표에 물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앞뒤가 맞습니다. 다만 이들 화석의 크기가 학문상 인정되는 최소 세포 생물 사이즈를 훨씬 밑돌기 때문에 흔적이 지구에 낙한 이후에 나타난 것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논란이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적 호기심 왕성한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지구의 운석 낙하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들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운석 낙하가 아주 드문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아주 큰 오산이죠. 관측에 따르면 1950년대 이후 매년 대략 6개의 운석이 지구에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뒤뜰에서 갑자기 묘한 돌멩이를 발견했다면 바로 던져버리지 마세요. 혹시 우주에서 온 메시지일지도 모르니까 말이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